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어제가 서해 수호의 날이라고 그러네요. 올해가 8번째고 윤 대통령이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가를 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 그 유족을 위로하는 그러한 행사를 가졌다고 그래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 출동을 했지만은 민주당은 역시 참석을 안 했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초청장을 보냈는데 지방에서 열리는 최고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해서 군 출신 의원인 김병주 의원을 대리로 참석시켰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네요. 정치 세력이 안보에 관해서 견해가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북한이 시시각각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좀 반성해 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신라 제55대 경혜왕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혜왕은 54대 경명왕의 친동생이에요. 경명왕 때는 최고 관직인 상대등의 자리에서 경명왕을 도와서 정치에 참여를 했고, 신라의 그 후대 왕조인 박씨 왕조로서는 이 경혜왕을 끝으로 해서 이제 박씨 왕조도 다 끝이 나게 되는데, 경혜왕은 뭐 형과는 조금 다르게, 형은 뭐 쓰러져가는 신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왕건한테 매달려서 나라를 유지하는 그런 형상이었지만은 경혜왕은 경명왕과는 달리 좀 적극성을 띄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27년에는 이 거란과 발해가 싸울 때, 거란에 의해서 이제 발해가 멸망을 하지만은 이 거란에서 신라에 지원 요청을 했었다고 그래요. 지원을 했다는, 뭐 군사 지원을 했다는 그런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은 적어도 마음적으로는 거란의 쪽에 서서 응원을 했던 것 같고, 또 당시에 그 중국 대륙의 후당에는 사신을 파견을 하고 조공을 바치는 외교 활동을 했고, 또 고려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형 경명왕 때처럼 고려와 적극적인 친교를 하긴 했지만, 경명왕 때는 이 고려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방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려에 좀 종속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 경명왕 때는 지방의 호족들이 다투어서 왕건한테 투항을 했고, 또 경명왕 자신이 장수들에게 투항을 권유하기까지 했단 말이지. 그러한 그 환경과는 달리 경혜왕은 고려와 친교하고 고려와 가까이 지내기는 하지만은 무조건 고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와 신라의 군사가 합동으로 군사동맹을 맺어서 후백제의 견훤에 대항하는 그런 흔적이 보여요.
지금 그 진주 일대 그 왕봉규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왕봉규가 후백제 견훤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그때 신라가 그 왕건의 그 군사와 합동으로 해서 이 왕봉규의 세력을 소멸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경명왕, 형 경명왕 때 빼앗긴 그 신라의 아주 군사요 중주인 대야성을 되찾아오는, 싸워서 되찾아오는 신라와 고려의 연합군이 되찾아오는 그런 성과도 가져왔어요. 그래 이렇게 이제 그 신라의 영토를 지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은, 그 신라 내부에는 역시 그 김씨 귀족 세력과의 알력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형 경명왕 때에도 김현승이라고 하는 그 귀족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이 되기도 했는데, 이것이 경혜왕 때에도 완전히 그 소멸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혜왕 경혜왕 당시에 김씨 귀족 세력이 견훤도 역시 신라에서 장수 노릇을 했기 때문에 신라의 금성에 견훤과 내통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로 보여요. 그 대야성이 빼앗기고 또 그 견훤 세력인 왕봉규의 세력이 일망타진되고, 이러니까 이제 견훤으로서도 그 상당히 그 위기의식을 느꼈고, 자, 이때 이 신라를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섰겠지요. 그래서 대야성도 빼앗기고 했으니까 이 견훤이 멀리 이제 돌아서 문경 쪽, 멀리 그 문경 쪽으로 돌아서 그 문경을 점령을 해. 그리고 문경 후에 그 영천을 또 점령을 하고, 그리고 문경과 영천이 견훤의 휘하에 들어갔죠. 그 여파를 몰아서 다시 금성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경혜왕이 견훤이 쳐들어온다는 급보를 받고서는 바로 왕건한테 군사 요청을 해요. 그래 왕건이 군사 10,000명을 금성으로 급파를 했는데, 견훤이 먼저 금성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나 고려사에 보면은 견훤이 그 금성에 도달을 했는데 경혜왕은 그 포석정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견훤이 도착하자 경혜왕은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서 견훤의 지시에 의해서 자결을 하라는 그 명에 의해서 자결을 했고, 그 경혜왕의 왕비는 견훤이 겁탈을 했다. 그리고 후비들은 또 장수들이 겁탈을 했단 말이지.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경혜왕의 아들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그 경혜왕의 아들을 제껴놓고 경혜왕의 이종 동생인 김부를 후임왕으로 세워놓고서 견훤은 퇴각을 해요. 그 후임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지. 경순왕은 김씨란 말이지.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경혜왕 박씨 이 왕족과 그 귀족인 김씨 세력 간의 그 알력은 계속 있었고, 이 견훤을 금성에까지 견훤을 금성까지 끌어들인 것은 신라 내부의 그 암투 때문이 아니냐. 이런 신라 안에서 견훤과 내통하는 자가 있었다, 분명히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견훤은 신라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놓고 그리고서 퇴각을 했고, 또 이 경혜왕의 지원 요청에 의해서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왕건이 직접 금성으로 내려오다가 공산에서 부딪혔어. 지금 대구지. 대구의 그 공산에서 부딪혔어. 이거 팔공산. 그래서 이 두 후백제와 고려가 아주 강력하게 붙어서 싸우는데 견훤의 세가 아주 대단해. 그래서 이 왕건의 군대가 견훤한테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왕건 자체가 견훤한테 사로잡힐 그런 위기에 처했단 말이지. 그때 부장 신순겸이 왕건을 살리기 위해서 왕건의 왕관을 자신이 투구와 바꿔 쓰고 왕건을 탈출시키고 자신은 왕건의 대역을 하다가 후백제 견훤한테 전사를 하고 말았어. 그 신순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8명의 장수가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공산인데 이 공산을 8명의 장수가 거기서 같이 전사를 했다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팔공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기록상으로 보면은 이제 경혜왕이 이렇게 견훤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포석정에서 술판이나 벌였다고 하는 그 삼국사기나 고려사의 기록을 그대로 믿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견훤이 그 쳐들어온 그 시기가 음력으로 11월이에요. 그 양력으로는 12월 달, 아주 가장 추운 계절인데 이때에 실내도 아닌 야외에, 포석정의 야외에서 그 얼음이 얼은 그런 상황에서 이 술잔을 띄우면서 술판을 벌였겠느냐 하는 거. 또 하나는 이 형 경명왕과는 달리 이 신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오던 경혜왕이 견훤이 군사를 동원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술판을 벌였겠느냐. 왕건한테 지원 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에 말이지. 그래서 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경혜왕이 그 당시에 술판을 벌인 것이 아니라 그 포석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제사를 지내는 터다. 제사에 필요한 그 술도 거기서 이제 뭐 마련을 하고 음식을 마련하던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혜왕이 그 당시에 견훤은 쳐들어오고 왕건은 아직 도착을 안 하고, 그래서 초조한 마음으로 신궁과 같은 그런 포석정에서 신라의 그 선대 왕들한테 기원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면서 그 제례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 나도 그런 사실을 확실히 그런 사실을 믿고 싶어요. 장남은 이제 박교순이라고 하고 차남은 박순현인데, 이 박교순은 그 아들이 울산박씨의 시조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차남 박순현은 이제 경주박씨의 시조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그 두 아들이 있음에도 김씨인 이종 동생인 김씨한테 그 왕위를 넘겨줬다. 그리고 이 견훤이 꼭두각시 정권을 만드는 것이지. 만일에 아버지 경혜왕을 죽이고 아들들한테 왕위를 물려줬다고 하면은 그 아들들이 견훤의 편을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훤이 신라를 아주 멸망시키고자 했다 그러면은 후계 왕을 세울 필요도 없는 거라.
그냥 신라를 멸망시키고 금성을 정벌하고서 선포하면, 후백제로 선포하면 되는 것인데, 왕건이 공격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오래 머물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이 경순왕을 꼭두각시로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공산성에서도 이 왕건이 패하고 이제 견훤의 세력은 점점 더 강성해졌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그 신라 박씨의 마지막 임금 경혜왕의 그 참 슬픈 그 마지막 과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 경혜왕의 뒤를 이은 경순왕 김부의 시대에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